안녕하십니까, 이윤의 주식 사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부분은 4월이 곧 시작이 됩니다. 그럼 2분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섹터, 어떤 업종을 봐야 될까라고 봤을 때 이 종목과 이 섹터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지난 영상에서 말미에 힌트를 드리긴 했는데 2분기 주식시장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종목 장세로 이어진다. 즉 지수 장세가 끝났다는 거죠. 그 말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대형주보다도 이제 그 다른 이 시가총액이 좀 조금 낮은 종목군들 위주로 순환매가 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눈에 돌릴 게 아니라 다른 섹터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섹터로 눈을 돌려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들? 이란 전쟁이 이어지고 있죠. 이 이란 전쟁이 여러분들 봤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왜냐면은 지금 트럼프도 지금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에요. 트럼프도 한 달 안에 4주 안에 3월 안에 다 전쟁을 끝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란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죠. 이란이 지금 상당히 저항이 심한 상황이고 이란이 호르무즈를 막으면서 지금 전 세계 공급망이 타격을 입고 있고 유가가 폭등하고 있고 가스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가가 원유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뭐 정유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나프타라든지 이런 것들 다 공급이 막히면서 무지가 자체가 올라가고 있고 결국 그러면서 지금 나와서는 안 되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지금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채권 금리도 올라가고 있죠. 지금 채권 시장도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사실 트럼프가 이란을 어떻게든 뭐 협상을 하든 아니면 지상전 투입을 해서 정말 이란을 무력 정벌을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자체는 계속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 끝나더라도 저는 이러한 타격 자체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란 전쟁 자체가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란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 트럼프가 어떻게든 발악을 하더라도 이란 전쟁이 끝나기 어렵다는 거죠. 끝난다 하더라도 호르무즈를 어떻게든 혁명 수비대가 막을 거다. 혁명 수비대가 이 호르무즈 통행료를 거둘 것이다. 그러면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상전을 투입하는 거 넘어서 핵 쏴야 됩니다. 핵. 정말 미국이 미쳐서 핵을 정말 이란에 막 쏴가지고 이란을 정말 방사능의 그 지역으로 만들어버려서 이란의 이 전 국민들이 죽어야 됩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현실적인가요? 현실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끝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호르무즈의 이 속박의 굴레에 트럼프는 갇힐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결론적으로는 최악의 어떻게 보면 악수를 두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물론 이란에서 뭐 정말 미국하고 이번에 잘 지내서 우리가 그동안 막혔던 이 자금 동결된 자금을 풀어서 경제 어떤 성장에 쓰고 인프라 구축에 쓰고 정말 미국이 이란을 정말 도와주는 형태로 간다.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간다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란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이란이 저렇게 순수하게 미국의 트럼프를 순박하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또 이 이스라엘도 그렇고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까지도 지금 어떤 이란을 계속적으로 어떤 이 처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 어떻게 보면 뭐예요? 갇혔어요. 트럼프는 정말 이도 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이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진퇴양난. 출구 전략이 없어요, 지금 트럼프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 수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인 선택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뭐 방법이라고 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청할 수는 있겠죠. 뭐 중국이나 러시아, 뭐 러시아의 도움을 청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나 이제 파키스탄이 중간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러시아나 중국이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있고 아니면 정말 핵을 쏴가지고 이란을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란 나라 자체가 완전 방사능의 나라가 되는 거죠. 뭐 8천만 명이 다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 말고는 지금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고유가 시대가 장기화될 것 같아요. 고유가 시대가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유가가 120달러, 130달러까지 올라가면 지금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뭐라 얘기했어요? 민간도 이제 오부제 도입한다. 차량 오부제 도입하겠다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뭐가 뜰까요? 전기차가 되겠죠.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 근데 하이브리드는 지금 예약이 엄청 많대요. 폭증하고 있어서 대기만 해도 6개월 뭐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뭐야? 전기차가 수요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를 잘 봐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지금 2월 달에도 지금 보조금도 아직 있긴 한데 국내 전기차가 신규 등록 역대 최대, 그러니까 2월치죠. 2월치. 근데 지금 2월치가 이래요. 근데 3월과 4월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뭐 중국의 BYD라고 하는 이 전기차 있잖아요. 중국이라고 해서 에휴 정말 뭐 허접하고 정말 뭐 문제 있고 BYD 전기차 이제 수요 폭증할 겁니다, 이제. 그다음에 뭐 국내 뭐 아이오닉이라든지 뭐 EV6 기아라든지 뭐 테슬라는 이미 저가형 모델 저가 공세로 많이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들,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를 여러분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유가 시대가 본격화될 거다. 장기화될 수 있다. 물론 근데 뭐 정말 트럼프하고 이란이 정말 막판에 어떤 협상이 잘 돼서 혹은 뭐 극단적 방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이란을 물리쳤다. 그러면은 뭐 이게 끝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러한 흐름들을 결론적으로는 트럼프가 정말로 극단적인 수를 쓰지 않는 이상, 그리고 정말 트럼프가 물러나서 정말 이란하고 정말 내가 배상금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 이 고유가 문제 해결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전기차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기차를 이제 봐야 된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서도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더 늘어나겠죠. 3월과 4월에는 앞으로 왜? 걔네들도 지금 원유를 수출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란 때문에 수출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 어때요? 후티 반군까지 친이란 성향의 후티 반군도 이란에서 편히 먹고 이제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근데 이 후티 반군은 또 어디를 장악하고 있냐면 홍해를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어쨌든 이 홍해를 통해서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홍해마저도 지금 후티 반군이 막아버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수출을 못 해요. 그러면 이 원유를 가지고 지금 수출해서 돈을 벌어 먹어야 되는데 중동 자체도 지금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기차 이제부터 캐즘의 극복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전기차라는 것이 사실 지금 이 올라갈 수 있다. 2차 전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이 중동 정세에 대한 부분들, 고유가 문제 때문에 이런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ESS 수요가 늘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AI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 그쵸? 요것 때문에 늘고 있는데 ESS 쪽으로 지금 전기차 2차 전지 업체들이 ESS에 투자 상당히 하고 있고 실제로 뭐 LNF도 지금 LFP 쪽에 대한 삼성 SDI 수주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ESS 수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AI 쪽 데이터 센터 이 에너지에 대한 수요 때문에 늘고 있는 건데 이건 당연히 어떻게 돼? 계속 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계속 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로봇이죠. 로봇과 우주, 기타 산업들. 우주 쏘는데 이 배터리가 뭘로 들어? 에이지 엔서 같은 경우도 지금 배터리 지금 납품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주 쪽에 대한 부분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쪽으로. 그러니까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로봇을 써야 되는데 로봇이 앞으로 배터리 들어갈 때 있어서 배터리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로봇 산업이 커지면서 이제 공장에 다 로봇이 들어간다 했을 때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배터리도 전기차, 2차 전지가 이제는 납품할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건 화재가 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그래서 지금 뭐 NCM 계열이라든지, 그렇죠? 어떤 이제 3원계 배터리다, 뭐 니켈, 망간, 뭐 코발트 이쪽과 지금 이제 크게 LFP 쪽에 대한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은 지금 NCM 쪽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알루미늄 붙이든지 해서 어떤 화재에 대한 부분을 좀 줄여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 울트라 하이니켈이라서 니켈을 더 많은 비중을 들어서 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부분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안정성을 따졌을 때는 LFP가 낫다고 해요. 그러니까 LFP 쪽은 사실은 조금 이 효율성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1회 충전을 한다 했을 때 NCM이 만약 450km를 간다 그러면 LFP는 무겁기도 하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300이 350km 정도밖에 못 가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은 뭐 때문에, 화재 때문에 LFP 쪽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늘 수 있다. 특히 어디 쪽에? 로봇 쪽에. 로봇 같은 경우 공장에다가 로봇 돌리는데 화재나 봐요. 그러면 로봇에 대한 투자 비용 다 날리는 거고 공장 다 불타는 거고, 이런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0km를 하더라도, 300km를 가더라도, 아니면 뭐 300시간을 가더라도 차라리 400시간 가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300시간 가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게 LFP가 끝판왕은 아니가, 결국 종착지는 아니에요. 결국 종착지는 어디로 가냐면 전고체로 갈 거예요. 전고체는 화재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해액이 고체로 된 것들이, 전해액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액이 아니라 고체로 간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전기차는 효율성도 늘어나고 화재도 안 일어나는 최상의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상용화가 안 됐고 개발 중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상의 배터리까지 가기까지 LFP가 그 중간에 어떤 중간지 역할을 담당할 거다. 그래서 LFP 쪽이 그래도 안정성 측면에서는 인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주들,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가 조금 더 우리가 이 지수장세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지수장세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종목장세로 가는데, 종목장세에서 올라간다고 하면 어떤 모멘텀이 강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의 화두는 뭐예요? 고유가거든요. 이제 고유가. 유가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 최소 몇 개월은. 그러면 이 고유가 시대에 수혜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전기차가 될 거다. 그동안 캐즘에 대한 부분들로 굉장히 고초를 겪었던 전기차가 이제는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실제로 전기차 관련주에 투자를 했습니다. 실제로 했어요. 2차 전지 관련주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특히 4월달 EQ가 시작이 되죠. 2분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부터는 전기차 관련주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셔야 될 종목군들은 뭐 삼성 SDI, 그 다음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뭐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 다음에 LNF, 이런 기업들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뭐 다 알고 계신 기업들이잖아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이 음극재, 나노신소재,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수 스페셜티 케미, 이거는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기업인데요. 계속 주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CIS, 한농화성, 이런 기업들. 그래서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3월 말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새롭게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안정적인 시로 끌고 가실 분들은 뭐 삼성 SDI나 LG 엔솔, 에코프로 LNF가 좋을 것 같고, 포스코 퓨처엠이나 그다음에 조금 차관 종목에서는 뭐 이소 스페셜티 케미칼, 뭐 제주전자재료, 뭐 나노신소재, 양극재 쪽에 대한 뭐 코스모 신소재 이런 기업들을 주목해봐도 PNT 이런 기업, 장비 기업들 이런 기업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보시고 어쨌든 제가 뭐 이번 주 중에 또 한 번 3월 말 공략주를 또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잘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지금은 이제 2분기 쪽에서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가 이제 시장에 그동안 소외받았던, 에코프로는 사실 이제 그런 코스닥 액티브라든지 또 코스닥 활성화 정책 때문에 이제 패시브 자금으로 올라간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말 2차 전지가 이제는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빨리 끝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란과 미국의 이 갈등 관계, 전쟁 관계가 끝난다고 하면 2차 전지가 조금 더 뭐 탄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쨌든 이란이나 미국이 쉽게 물러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트럼프가 만약에 영구 집권의 어떤 황제라고 한다면 트럼프도 정말 이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영구 집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은 알고 있어요. 트럼프 약점을 알고 있다고요. 트럼프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이란도 물러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란은 잃었어요. 갈 때까지 갔어요. 이제 뭐 정치 지도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이미 뭐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잃을 게 없어요, 사실은 이란은.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봉쇄해버리고, 그다음에 뭐 해봐. 우리는 뭐 다 할 수 있어. 뭐 너네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옥죄고 전 세계 경제를 다 우리가 뭐 망가뜨리게 할 거야. 실제로 하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 더 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도가 쉽사리 정리가 될지는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뉴스를 잘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고유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고, 요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탐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3월 말입니다. 3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4월에 여러분들 꼭 성투하시고 수익 많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